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고용량 비타민C가 실제로는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인스턴트라면 한 그릇에 하루 허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소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오늘 영상에서 제가 폭로할 5가지 위험한 음식 중 단 2가지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5가지 음식을 계속 섭취하고 있다면 여러분 또는 가족 중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몸속에 시한 폭탄을 키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결석들이 신장 안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있으며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극심한 통증을 일으켜 사람을 비명 지르게 만듭니다. 저는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현재 우리 10명 중 1명을 공격하고 있는 질환이며 더 심각한 사실은 신장 결석 환자 2명 중 1명은 재발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그리고 또다시 재발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신장은 조금씩 더 손상됩니다. 결국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순간 인공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장 결석은 매일의 식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만 제대로 알아도 위험한 결석으로부터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신장 안에서 결석을 만들어내는 음식들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던 음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장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4가지 황금 습관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신장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겪은 적이 있거나 처음부터 이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른 소중한 건강 지식도 놓치지 마십시오. 신장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겪은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를 남겨주시고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예방하고 싶다면 숫자 3을 남겨주십시오. 터디의 건강 비결어. 여러분, 신장 결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한번 발생하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신장 결석은 한 번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제의학 연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10명 중 1명은 일생에 최소 한 번 신장 결석을 겪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재발률이 20%에서 50%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번 신장 결석의 고통을 겪었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결석이 생길 때마다 단순한 통증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신장에 누적된 손상을 남깁니다. 반복되는 염증, 점점 쌓이는 흉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의 소중한 혈액력과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장 결석은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매일 반복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 중에는 신장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인을 알아차리고 멀리한다면 첫 번째 결석을 막을 수도 있고 이미 한 번 겪었다면 재발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 결석을 예방하려면 먼저 결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끊임없이 작동하는 정교한 역과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수백의 혈액이 이곳을 지나며 노폐물이 걸러지고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균형이 깨지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신장 결석은 소변 속에 있는 미네랄이 결정화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주성분은 칼슘과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결합한 칼슘 옥살산입니다.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소금 결정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변 속 미네랄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이 물질들이 서로 달라붙어 아주 작은 결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모래알처럼 작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건이 맞으면 몇 밀에서 몇 cm까지 점점 커집니다. 신장 결석이 만들어지는 완벽한 조건에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변 속 칼슘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칼슘을 먹으면 바로 결석이 생긴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칼슘을 처리하는 우리 몸의 방식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소변 속 옥살산 농도가 높은 경우로 주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간과되는 요소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고 미네랄 농도가 높아져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네 번째는 소변의 산도입니다. 소변이 지나치게 산성일수록 결석 위험은 크게 증가합니다. 이 외에도 유전적 요인, 일부 약물, 다른 질환들이 결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중 3가지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원리를 알아야만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장 결석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신장 결석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 유형마다 원인과 예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종류의 결석이 현재 형성되고 있거나 앞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해하면 보다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전체 사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칼슘 결석입니다. 이 결석은 칼슘과 옥살산이 결합되거나 칼슘과 인산이 결합되어 형성됩니다. 신장 결석 환자의 대부분이 유형에 속합니다. 이 결석의 특징은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재발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며 특히 옥살산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고 소변 내 칼슘 농도가 높은 사람에게서 잘 발생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요산결석으로 약 10%를 차지합니다. 이 결석은 단백질, 특히 붉은 고기와 해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인 요산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될 때 형성됩니다. 고기를 많이 먹고 술, 특히 맥주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이 유형의 결석 위험이 높습니다. 요산결석의 특징적인 점은 특정 조건에서 녹을 수 있다는 것으로 칼슘 결석과는 다릅니다. 세 번째는 스트로바이트 결석으로 전체의 약 2%를 차지합니다. 이 결석은 요로 감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균이 요로에 침입하면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하고 이후 마그네슘이 암모니아와 인산과 결합하여 매우 빠르게 커질 수 있는 결석을 형성합니다. 여성은 해부학적 구조상 요로 감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유형의 결석 위험이 더 높습니다. 마지막은 시스틴 결석으로 가장 늦은 유형이며 약 1%만 차지합니다. 이는 유전적 문제로 인해 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을 제대로 대사하지 못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비교적 이른 나이 심지어 젊은 시기부터 신장 결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 결석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제대 치료할 수 있고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너무 늦어서야 병원을 찾습니다. 가장 대표적이며 두려운 증상은 허리 통증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래 앉아서 생기는 일반적인 요통이나 근육통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허리 아래쪽에서 시작되어 아랫배와 사타구니 쪽으로 퍼질 수 있는 극심한 통증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몇 분에서 수십 분 동안 파도처럼 반복되는 통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간단한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손을 주먹고 척추 양옆 골반 위쪽에 허리 아래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 보십시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신장 결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신장 결석이 신경계를 강하게 자극하면서 지속적인 메스꺼움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장 문제로 착각하고 구토 억제만 복용하지만 실제 원인은 신장에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고열입니다.
석이요로를 막으면 세균이 쉽게 증식하여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몸은 천을 올립니다. 허리 통증과 함께 고열이 나타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경고신호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증상은 혈뇨입니다. 소변색이 분홍색, 붉은색 또는 갈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혈석이 요로를 이동하면서 점막을 긁어 상처를 내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혈액의 양이 적어 육관으로 보이지 않고 소변 검사에서만 발견되기도 합니다.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즉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장 결석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는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의 신장의 결석을 만들 수 있는 5가지 위험한 요소를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정보도 놓치지 마십시오. 식습관에서의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극심한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음식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것입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누구나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고 있으며 심지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명한 주황색 캡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한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올해 62살인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건강에 매우 신경 쓰는 분으로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를 믿고 매일 비타민 C 1000mg을 복용했습니다. 2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심한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고 검사 결과 그녀의 신장에 결석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병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비타민C를 섭취하면 우리 몸은 이를 옥살산이라는 물질로 전환합니다. 이 옥살산이 바로 신장 결석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미국 국립보건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0mg의 비타민C를 복용할 경우 소변으로 배출되는 옥살산의 양이 2배로 증가합니다. 2배입니다. 이는 신장 결석 위험 역시 급격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타민C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용량입니다. 오렌지나 딸기 같은 자연식품으로 섭취할 때 비타민C는 보통 하루 50에서 100mg 수준입니다. 하지만 천재밀지 이상 고용량 보충제를 복용하면 몸이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양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간이 과도하게 일하며 옥살산 생성이 증가합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고령자에게서 흔히 보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종합 비타민, 점심에는 고용량 비타민C, 저녁에 또한 알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더 빨리 낫기 위해 이 mg, 심지어 3000mg까지 늘리기도 합니다. 그 결과간에서 만들어져 소변으로 배출되는 옥살산의 양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비타민C를 완전히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C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신장 결석을 앓았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면 용량 조절은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안전한 보충제 섭취량은 하루 500mg 이하입니다. 가능하다면 과일과 채소 같은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바로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한국 가정의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갈비, 삼겹살, 바삭한 치킨, 신선한 연어까지 대부분이 사랑하는 음식들입니다. 특히 모임이나 가족 식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맛있는 음식들 뒤에는 신장에 대한 조용한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근육 유지와 세포 재생을 위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과도한 섭취와 잦은 빈도입니다. 강남이나 이태원 서울의 어느 고기 골목을 가도 늘 붐비는 고깃집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끼에 300에서 500g의 고기를 먹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식사가 매주, 심지어 주 몇 회 반복된다면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되면 요소와 요산이라는 두 가지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들은 소변을 산성으로 만들며 산성 환경은 신장 결석이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학저널에 발표된 10년간 4만 명 이상을 추적한 연구에서도 붉은 고기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장 결석 위험이 33% 높았습니다.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들은 분해 과정에서 많은 요산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구이, 훈제육,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자주 먹는 분들은 결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반대로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이런 문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두부, 콩, 각종 잡곡은 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소변의 산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장수로 유명한 일본의 연구들에서도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가진 사람들이 신장 결석 발생률이 훨씬 낮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조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기를 먹기보다는 주 2에서 3회로 줄이십시오. 기름진 갈비 대신 살코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식물성 단백질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십시오. 채소와 함께한 두부 요리, 콩국, 잡곡밥은 신장을 보호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맥주와 커피는 모두 한국 문화에서 매우 흔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긴장된 업무를 마친 뒤 시원한 맥주 한 잔은 피로를 풀어주고 아침에 일어나 진한 커피 한 잔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것들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맥주와 커피에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두 음료는 인뇨작용을 합니다. 맥주나 커피를 적당히 마시면 신장 활동을 자극하여 소변 생성량을 늘리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 도움을 줍니다. 미국의 일부 연구에서는 하루에 커피를 한 잔에서 2잔 마시는 사람이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신장 결석 위험이 더 낮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과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적당한 양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자주 마실 때입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500ml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이를 일주일 내내 반복하면 주당 3.5리터의 맥주를 마시는 셈입니다. 혹은 업무 중 졸음을 쫓기 위해 하루에 커피를 3잔에서 4잔씩 마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처음에는 인뇨작용이 도움이 되는 듯 보이지만 점점 양날의 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맥주와 커피는 모두 체내 수분을 빼앗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충하는 수분보다 더 빠르게 수분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을 물이 담긴 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맥주나 커피를 마실 때마다 물을 붓는 동시에 병바닥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더 빨리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결과 체내 총수 분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소변은 더 농축되고 칼슘과 옥살산 같은 미네랄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이 만들어지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맥주를 마실 때
특히 포장마차나 술집에서 생맥주를 마실 때 어떤 음식을 함께 드십니까? 고기구이, 튀김류, 짠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모두 체내산도와 요산 수치를 높입니다. 맥주와 이러한 음식의 조합은 신장 결석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주 몇 캔과 고기구이가 곁들여진 한 번의 술자리는 즉각적인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커피 역시 단순히 탈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물 대신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잔, 회사에 도착해 한 잔, 점심 식사 후 이렇게 마시면서 스스로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게 만성적인 탈수 상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맥주와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 교류 문화 속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커피는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의 작은 컵으로 제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물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칙은 이렇습니다. 커피 한 잔당 물 두 잔을 추가로 마십시오. 맥주는 주당 최대 3회로 제한하고 한 번에 500ml를 넘기지 마시며 마시기 전과 후에 충분한 물을 섭취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신장결석 형성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신장결석 유발 음식 중 네 번째 음식은 옥살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아마도 가장 주의가 필요한 대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매우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섭취하는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록빛 시금치, 달콤한 고구마, 고소한 아몬드, 이 모든 것은 영양과 높은 슈퍼푸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의 신장 결석의 80%를 차지하는 주범인 옥살산이 다량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옥살산은 단순하지만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체내로 들어오면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 칼슘을 찾아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결합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칼슘 옥살산이며 이것이 신장 결석을 쌓아 올리는 첫 번째 벽돌입니다. 체내 옥살산이 많을수록 칼슘 옥살산이 더 많이 형성되고 결석은 더 빠르게 자랍니다. 부산에서 제가 만났던 한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 58세 남성으로 건강에 매우 신경 쓰는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금치와 아몬드, 고구마를 넣은 스무디를 마셨습니다.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완벽한 아침 식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한 허리 통증과 배뇨곤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신장에 5mm에서 8mm 크기의 결석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었던 식습관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음식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귀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섭취하고 특히 옥살산이 많은 식품을 동시에 여러 가지 먹을 때 위험은 배로 증가합니다. 시금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분들이 끓는 물에 데치면 옥살산이 제거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조리 후에도 채소 구조 안에 남아 있습니다. 껍질째 구운 감자도 잠재적인 범인입니다. 껍질에 섬유질과 영양이 많다고 생각해 그대로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감자 껍질에는 옥살산도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트, 고구마, 마, 특히 겨울철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이러한 뿌리 채소들도 달콤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옥살산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입니다. 아몬드와 캐슈넛은 모든 연령층에서 인기 있는 간식이 되었습니다. 심장과 뇌에 좋다고 광고되며 하루 종일 한 봉지를 들고 조금씩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100g의 아몬드에는
무려 469mg의 옥살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한 줌의 아몬드를 먹는다면 상당한 양의 옥살산을 몸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체내 옥살산의 90%는 음식이 아니라 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간에서 생성되는 양은 개인별로 비교적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서 들어오는 10%가 오히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음식들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현명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매일 시금치 스무디를 마시는 대신 배추, 브로콜리, 오이처럼 옥살산이 적은 채소와 번갈아 드십시오. 감자를 먹을 때는 껍질을 제거하십시오. 아몬드를 매일 먹는 대신 호박씨나 호두 같은 다른 견과류로 바꾸고 섭취량을 적당히 제한하십시오. 식단을 다양화하면 여러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옥살산을 포함한 특정 성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위험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결코 덜 중요하지 않게 우리는 반드시 신장의 가장 큰 적인 나트륨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이 몸에 안 좋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그것이 신장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생활을 생각해보면 나트륨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주제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매콤하고 시큼한 김치, 보글보글 끓는 찌개 한 그릇, 붉은 국물이 가득한 짬뽕, 깊은 향의 육개장까지. 이 모든 음식은 맛있고 정겹지만 동시에 매우 많은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면, 즉석식품, 냉동식품, 각종 소스와 양념,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선택하게 되는 패스트푸드까지 더해지면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나트륨 폭탄을 맞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식습관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나트륨이 신장에 해를 끼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높여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이를 위험한 상태로 인식하고 나트륨 농도를 희석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신장은 그 많은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신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게 되면 원래 해야 할 중요한 기능들이 하나, 둘씩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칼슘 재흡수 기능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신장이 칼슘을 적절히 재흡수해 뼈와 혈액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이 기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칼슘이 소변으로 과도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소변 속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이는 곧 결석의 씨앗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트륨은 직접적으로 신장 결석 형성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소변의 산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결석은 산성 환경에서 훨씬 잘 형성됩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할수록 소변은 점점 더 산성으로 변합니다. 소변이 산성일수록 칼슘과 옥살산 같은 물질은 서로 더 쉽게 달라붙어 결정화됩니다. 이 결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면 결국 단단한 결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m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사람은 소금을 적게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신장 결석 위험이 61%나 높았습니다. 3000mg이라는 수치는 소금 한 티스푼 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라면 한 그릇에는 약 1800에서 20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국물까지 모두 마시면 그 수치는 2500mg에 달합니다. 이는 한 끼 식사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식당에서 먹는 짬뽕 한 그릇은 3000에서 4000mg, 찌개 한 그릇은 2000에서 2500mg에 이릅니다. TV를 보며 무심코 먹는 바비큐 맛 스낵 한 봉지에도 800에서 17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 자체도 나트륨 섭취를 늘리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치, 젓갈, 간장, 된장, 고추장과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모두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여기에 햄버거, 치킨, 피자, 감자튀김 같은 패스트푸드가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나트륨 섭취량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짱간식, 국물 문화, 외식 빈도까지 더해지면 평균적인 한국인은 하루 4000에서 50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섭취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50에서 60대 이후의 연령층입니다. 이 세대는 젊은 시절부터 짠맛에 익숙해져 있어 입맛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싱거운 음식은 맛이 없다고 느끼고 결국 예전과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의 신장은 이미 노화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나트륨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트륨 섭취가 계속 많아지면 신장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때 나트륨 과다 섭취와 신장 기능 저하가 맞물리면서 신장 결석이 생기기 위한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서서히 줄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소금을 완전히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각이 변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평소 사용하던 소금이나 양념의 양에서 약 25% 정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찌개를 끓일 때 된장이나 고추장을 조금 덜 넣고 국물 맛이 약간 싱겁다고 느껴질 정도로 조절해 보십시오. 라면을 먹을 때는 스프를 전부 넣지 말고 절반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짠 음식에 국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트륨의 대부분은 국물에 녹아 있습니다. 국물만 남겨도 한 끼 식사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을 4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또한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햄이나 소시지 대신 집에서 조리한 신선한 고기를 선택하고라면 대신 채소로 우린 연한 국물의 생면을 드십시오. 포장된 스낵 대신 과일이나 삶은 채소를 간식으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하나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매일 반복되면 신장에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신장은 소리 없이 일하는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습관은 지금 당장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달 몇 년 후에 신장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한 끼에서 국물을 조금 남기는 선택, 양념을 조금 덜 넣는 선택이 앞으로 신장 결석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식이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아직 절반만 알고 계신 셈입니다. 신장 결석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한 질환이며 특히 한 번이라도 결석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 재발률이 약 50%에 이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의 예방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장을 항상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결석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고 특별한 비용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꾸준함만으로 신장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습관입니다. 제가 신장 결석 예방을 위해 단 하나의 조언만 드려야 한다면 주저없이 충분한 물 섭취를 꼽겠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이 방법의 가장 큰 힘입니다. 수천 건에 이르는 전 세계의 의학 연구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결론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신장 결석 위험을 눈에 띄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니라 신장을 끊임없이 씻어주는 조용한 청소부이자 보호자입니다. 신장을 하나의 강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강에 물이 풍부하고 흐름이 빠르면 모래나 찌꺼기가 바닥에 쌓일 틈이 없습니다. 모두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이 줄어들고 흐름이 느려지면 작은 입자들이 바닥에 가라앉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충분할 때는 칼슘, 요산, 옥살산 같은 물질이 소변과 함께 잘 배출되지만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이 물질들이 농축되어 서로 달라붙고 결국 결석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물을 적게 마시는 매 순간 신장에서는 이런 위험한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젊을 때보다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입이 마르지 않는다고 해서 몸의 수분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할 때 국기나 물을 조금 마시고 그 외에는 거의 수분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혹은 정말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데 그 시점에는 이미 몸이 상당히 탈수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미국 국립보건 영양 전문가들은 최소 하루 2리터 즉 8에서 10잔의 물을 권장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여름철처럼 더운 날씨, 운동을 자주 하는 경우,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면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은 소변의 색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소변이 거의 투명하거나 연한 노란색이라면 수분 섭취가 충분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깝다면 이는 명백한 탈수 신호입니다. 물을 꾸준히 마시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리터짜리 물병 하나를 준비하고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모두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기상 직후 1잔, 아침 식사 전, 오전 중간에 1잔, 점심 전, 오후와 저녁에도 나누어 마시는 시기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양치질처럼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신장 보호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싶다면 구연산이 풍부한 과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연산은 오렌지, 레몬, 자몽 같은 감귤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천연 성분으로 신장 결석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연산은 체내에서 소변의 산도를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즉, 소변을 덜 산성으로 만들어 결석이 자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꿔줍니다. 또한 신장 결석의 가장 흔한 성분인 칼슘 옥살산이 서로 결합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장 결석 위험이 약 12% 낮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차이가 수년간 누적되면 결과는 매우 커집니다. 특히 이미 신장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에게는 재발 위험을 크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연산 섭취는 반드시 집에서 직접 준비한 무가당 형태여야 합니다. 시중마트에서 판매되는 병에 든 주스는 당분과 각종 첨가물이 많아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오렌지를 직접 짜서 마시거나 레몬을 따뜻한 물에 짜서 아침 식사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맛이 부담스럽다면 천연꿀을 아주 소량만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주스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렌지 1개, 자몽 반개 혹은 소량의 딸기만으로도 충분한 구연산과 함께 비타민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든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위장이 약한 분들은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지만 체중 역시 신장 결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에서는 결석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체내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대사 과정이 흐트러지고 그 결과 소변 속 칼슘, 옥살산, 요산 농도가 높아지며 소변은 더 산성으로 변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석이 생기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독일에서 7년간 24만 명 이상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30을 넘는 사람의 신장 결석 위험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75%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체중 감량은 이 위험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체중의 5에서 10%만 줄여도 신장 결석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이라면 3에서 7kg만 감량해도 신장 환경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물론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체중 감량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 끼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고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선택하며 고기 섭취를 줄이고 채소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가벼운 요가, 수영 같은 운동을 더하면 신장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이 함께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언급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바로 다세체 식단입니다. 이는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식이요법이지만 연구 결과 신장 결석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세 식단의 핵심은 채소와 과일, 통곡물 섭취를 늘리고 붉은 고기와 소금,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신장 결석 예방 원칙을 하나의 실천 가능한 식사 패턴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식단입니다. 식단의 한 끼 예시는 매우 소박합니다. 현미밥 1공기, 여러 채소가 들어간 국 한 그릇, 기름을 적게 사용한 채소 반찬, 구운 생선이나 두부 1조각, 그리고 저염 김치 정도면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채소를 많이, 고기를 적게, 소금을 적게,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인의 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습관들을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현명한 선택으로 인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신장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 신장 결석 예방을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 마시기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